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장 신도시부터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장 홍대선 GTX, 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개발까지 모두 부천의 개발과 교통 현안입니다. 훗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바뀌는 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개발과 교통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로 가봅니다. 최의일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정 활동 방향 짚어봤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주목한 사항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합성 문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의 장기간 지연,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나 딜레마가 드러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3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원도심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여전히 풀지 못한 영상문화단지, 선도직으로 시작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전자로 묶인다면 경인고속도로 및 1호선 철도 지하화나 소사역 KTX 이음 정차, 주거 정비 사업의 지연 등 여러 논란이 후자로 묶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 혹시라도 부천시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의견이 묵살되거나 특정 지역의 희생을 동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인접한 서울이나 인천 등과 협의할 때 절차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부천시 버스의 서울 진입 문제나 지하철 7호선 운영비 협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천시병 이건태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은 이건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토부나 LH 등과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하지만 선거가 있다고 해서 더하고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만 부천시의회 시민들을 위해 부천에서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개별 의정활동이야 선거에 영향을 받거나 선거를 의식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 현안들이 선거에 휩쓸리다가 결국 주민생활마저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갖고 저에게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계양구는 최근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기업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행복날의 주식회사, 사회적 협동조합인 행복도시락과 결식우려아동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기업과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동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복얼라이언스는 사업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행복도시락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직접 제작해 아동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양구와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 품질과 만족도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년간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주 5회 행복도시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한강 수상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 구간에서 먼저 운항하는 한강버스를 고촌 아라 한강 관문까지 끌어올 계획인데요. 육상교통과의 접근성이 관건입니다. 김포시는 수령량용 버스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한강 위 교통수단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온 한강버스를 지난주 한강 위에 띄웠습니다. 길이 35m, 폭 9.5m, 150톤 규모의 한강버스는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99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성한 한강버스 선착장은 모두 7곳. 일단 마곡부터 잠실까지 서울 구간만 운항합니다. 정식 운항 시 속도는 시속 30km로 급행을 이용하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항로와 안전시설 점검, 선착장 승하선 체계와 대중교통 연계를 점검한 뒤 오는 6월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시범 운항이 시작되자 김포시도 최근 TF를 만들어 한강버스 김포 노선 연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포 노선 운영 시 선착장은 어디에 두고 육상교통과 어떻게 연결할지, 또 수상교통 수요와 비용 등 경제적 타당성과 안전성 분석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김포시는 아라한강 간문에 김포 노선 선착장을 두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목 수준것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한강신도시나 여기까지 무조건 버스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실용성 측면에서 수륙 양용 버스가 낫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선도 찾아가지고. 김포시는 오는 8월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 선착장 접근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화 상태인 서울과 김포 간 출퇴근 교통 수요가 수상교통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는 아직 걱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뒤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현직 인천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도 취소 처분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해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인천시 의회는 A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에 나섭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은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0곳을 신규 공동체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신규로 지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과 기존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도 진행합니다. 지원은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10개 상인회를 선정해 각 상인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마을 공동체 돌봄 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돌봄 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습니다. 도는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아동돌봄 지원 기준 확대로 더 많은 돌봄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 발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와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조 이상 사계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 약 16만 명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입원비와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인천 소방본부의 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의 2024년도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방대원들의 출동 횟수는 55,913회로 이 중 35,469건을 처리하고 8,081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일일 평균 출동 횟수는 150차례이며 구조도 22명에 달했습니다. 출동 횟수 증가 요인으로는 순환사고 대응과 승강기 갇힘 구조, 벌집 제거 요청이 특히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 처리 건수가 2023년 대비 각각 11.8%, 22.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환 구조 출동 건수는 전년도보다 124.3% 증가한 8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양수상 레저활동 증가와 함께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집 제거도 2023년 대비 29.6%인 1,554건 증가했는데 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벌들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고 말벌 개체 수도 많아지면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야간 시간대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는 다가오는 해빙기로 포트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간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상시 보수 인력을 야간 시간대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입찰 공고 후 개찰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부터 상시 보수 인력이 야간 시간대 배치돼 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5개 조 14명으로 운영하던 직영 보수반도 함께합니다. 또 212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약 86개 크기인 61만 2,640제곱미터의 도로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경을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도로에서 2천여 건의 포트홀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두 분야에 한정한 지정제한형 공모 규모를 300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과 시정 전반 사업을 제한하는 자유제한형 공모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안된 사업은 위원회 심의와 시민투표,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어나고 보장 한도도 확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또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애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